안녕하세요. 우리 옛 이야기 들려드리는 전설 천하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곰작골 닭장사라는 이야기인데요.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랍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점돌은 신바람이 났다. 아내 찰손에게 꽃신도 사주고 좋아하는 족이며 굴도 맘껏 사줄 수 있게 된 것이 기뻐서였다. 점돌의 마음을 아는 듯 봄바람이 살랑살랑 따뜻하게 불어왔다. 연초록 눈을 뜬 나뭇잎들이 촘촘히 박힌 산 아래로 꼬부랑거리는 산길을 따라 지게에 닭 10마리를 짊어지고 닭장사를 나가는 점들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었다. 곰작골 20리길 끄트머리 오두막집에서 지난해 겨울 갓 시집을 온 19꽃 같은 찰순과 함께 단둘이 살던 점돌은 요즘 떨어져가는 양식에 일 오라는 데는 없고 아직 손바닥만큼 크기의 전답도 일굴철이 아니어서 내심 방 안에서 뒹굴뒹굴 고심을 하고 있던 터였다. 무얼 먹고 이 기나긴 봄을 나느냐 싶었다. 그런데 삿입에 거미줄치라는 법이 없다더니 어제 늦은 오후에 닭장사 하나가 점돌네 오두막까지 흘러들어왔다. 뱁새 눈에 족제비 턱을 한 중년의 닭장사가 거기까지 오다니 드문 일이었다. 소금장수나 생선장사, 미역장사, 멸치장사들은 10가구쯤 인가가 형성된 5리쯤 떨어진 마을까지만 들어왔다가지 좀채 이 멀리 떨어진 으슥한 산 밑 오두막집까지는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닭장사는 대발로 얼멍얼멍 짠 망 안에 닭을 11마리나 짊어지고 있었다. 방 안에서 찰순의 죄 없는 부드럽고 푸짐한 엉덩이나 만지작거리며 무료한 이른 봄날 오후를 지내고 있던 점돌은 바깥의 인기척에 얼른 일어났다. 아랫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왔거나 산나무를 뜯으러 온 아낙네들이 물이나 한 바가지 얻어마실 양으로 들렀겠지 했다. 그런데 웬걸 먼저 귓전을 때리는 것은 꼬꼬대거리는 닭 울음소리였다. 벌떡 일어나 문을 연 점돌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속옷을 기워입은 행색이 초라한 닭장사였다. 쌀이 문을 지나 좁은 마당으로 들어온 닭장사는 가운데 떡하니 지게를 작대기에 받치고 있었다. 먼저 말을 거는 쪽은 닭장사였다. 싸게 줄게. 닭 한 마리 살라 주인 양반. 목소리가 가늘게 늘어지는 것이 백녀우 눈가를 빼먹을 듯했다. 어따 너네 집에 말도 없이 이거 무슨 짓이란가? 점돌은 대번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뭔 소리여? 나 닭장사께 여기까지 왔지라잉. 닭장사가 점돌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런 닭장사의 말을 점돌은 탁 무질러버렸다. 나도 닭 많이 키워. 어저께까지 닭 잡아먹어서 아직 뱃속에 닭이 구물구물하네. 닭고기 좋아하는 찰순이 속내도 모르고 엉기면 괜히 귀찮기 때문이었다. 거 닭 한 마리 얼마요? 그제까지 잠이 든 듯 옆에 조용히 누워있던 찰순의 귀가 확 열리는지 화들짝 일어나 앉으며 바깥에 서 있는 닭장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메 집이 거가 있어 부렀소잉. 단약만 내쇼. 내가 제일 좋은 살진 씨암탉으로 탁 내놓을 텐게. 족제비 눈빛의 닭장사가 꽃같은 찰순을 바라보고는 눈이 대번 환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을 베어물고 말했다. 점돌은 찰순이 순식간에 끼어들어 엉겨붙자 자신도 모르게 화가 불쑥 치밀어 올라 닭장사를 보고 소리쳤다. 옌병 돈 한 냥이 없는 판에 단냥이라니 이거 말이나 돼야? 점돌은 또 찰순이 거머리처럼 엉겨 침을 흘릴까 걱정이 되어 말을 자르려고 먼저 호통을 쳤던 것이다. 헤헤, 돈 없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게. 보리쌀 한 대면 돼야. 닭장사가 점돌의 말을 삼배바지에 방구 빠지듯 슬그머니 비틀어버렸다. 어허, 이런 숭안이라고. 시방 같은 춘궁기에 뭔 보리쌀이 있어. 점돌은 비위장이 확 틀어졌다.
보리쌀 없다고 방법이 없냐? 까짓것 소속살 2대면 돼야. 닭장사가 계속 점돌의 말을 받아 대거리하듯 잽싸게 비틀어버리는 것이었다. 보아하니 여기저기 장날 따라 다니는 시골 장돌뱅이에 가끔씩은 먼 산골짜기까지 들어와 닭을 파는 뜨내기 장사치가 분명했다.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넌 그만 치고 어둡기 전에 얼른 돌아가쇼. 점돌이 닭장사를 쏘아보며 버럭 석을 냈다. 이른 저녁밥이나 먹고 군불 따뜻하게 지핀 방에서 찰순을 끌어안고 뒹굴 요량이었다. 이왕 돈이고 보리쌀이고 서숙살이고 나발이고 없으니 그럴 밖에 도리가 없었다. 오따 사내재장부가 무슨 무능한 소리란가. 닭배기 묵어본지가 아스라운디 시방 방법을 찾아봐야제. 찰순이 점돌의 말을 대번 자르고 들었다. 호리호리 큰 키에 살집이 안팡지게 틀어박힌 찰순은 이런 산골에서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찰순의 살결이 마치 분을 바른 듯 새하얗고 머리칼의 검은 빛에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큰 눈망울이며 오독하니 선 콧날이 기생작부나 나서면 무사내깨나 여러 풀일 용모였다. 저런 얼굴에 인간의 도리를 깨쳐하는 고매한 도덕과 금과 옥조 같은 교양이 있었다면야 금상첨화겠는데 불행하게도 막말로 어디 째지기 가난한 천한 잡거태생이라서 애초에 저 문자 타령이나 하고 사는 고상하고 유식한 작자들이 논하는 먹물 한 톨 들 틈이 없었고 천덕꾸러기로 아무렇게나 밑바닥에 뒹굴며 살아온 탓으로 도무지 인간으로서 교양머리를 배워 익힐 여유가 전혀 없었다. 찰순이 어머니가 정월 대보름날 찰밥을 시루했지다 산통이 있어서 낳고 보니 기다렸던 아들은 나오지 않고 5번째 낳은 딸이었다. 그래도 낳은 생명을 어찌하랴. 이 다음에 서방복이나 찰지게 좋아서 잘 살라 하고 찰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찰순이 가난한 살림살이에 함부로 구르며 막 자라다 보니 어느 놈이고 되나깨나 우선 마구 가지고 놀다 실증나면 제멋대로 버려도 좋을 아주 해픈 여자라고 여기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남편 되는 점돌이 집안도 좋고 배움이 있는 데다가 돈도 많고 정신이 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곰작골 산 및 허름한 오두막집에 살면서 근근히 나무에 장에 내다 팔고 남의 집 일을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누구나 쉽게 얕보아도 좋을 그런 조금은 어리석어 둔해 보이고 속이 얕은 사람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돌이 지난 겨울 용케 꽃같은 찰순을 산꼭의 3개나 너머에 사는 깊은 산중 마을에서 덜컥 아내로 맞아들여와 신혼살림을 꾸렸던 것이다. 요사이 저 아랫마을 총각들까지 나무지게를 지고 어슬렁거리며 옛까지 와서 꼭 물 한 바가지라도 축내고 가는 까닭이 찰순의 빼어난 용모 때문이었다. 살래살래 연분홍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걷는 그 속에 묻힌 푸짐한 엉덩이가 무사내들에게 무언가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거기다가 봄꽃 향기 진하게 뭉글거리는 실웃음이라도 입가에 피어 물었다 하면 달밤에 한밭꽃이 활짝 웃는 듯 밝고 푸근하고 화사하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찰순이 여태껏 점돌이 외에 다른 사내에게 몸을 허락했느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었다. 시집 오기 전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찰순의 집에서는 몸집 좋고 근력 센 점돌이면 밥은 안 굶기겠다 싶어 무조건 구멍난 헌 대바구니 버리듯 내던져버렸다. 밥수저라도 하나 줄이자는 생각에서였다. 가난한 찰순이 집에서는 그냥 밥숟갈이나 하나 덜어내자는 마음으로 겉보기에 우선 몸이 튼실한 점돌이면 황소처럼 일은 잘하겠다 싶어 얼른 찰순을 내버리듯 안겨주어 버렸던 것이다. 지난 겨울 시집을 올 때 어머니는 계집에게는 서방님이 하늘이라 서방님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잘 따르고 살아라 하고 일렀다. 이별의 슬픔에 떼낀 저고리 고름을 잡아들고 문가로 가져가 찍어대며 쌀이 울타리 어귀에서 손짓하던 어머니 이르는 대로
찰수는 점돌이만 바라보고 따르며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다져먹었던 것이다. 토실토실 물오른 해 남탑 같은 찰순을 마당 가운데 서서 슬그머니 바라보며 달짜근한 군침을 달싹달싹 다시던 닭장사가 딴 생각이 들었던지 눈빛이 대번 달라지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질질 침을 흘리며 바짝 엉기고 들었다. 아무래도 닭장사 하는 꼴이 인간의 도리를 배우고 지키고 따르기는커녕 속이 흉악한 인종으로 여기저기 남의 계집이나 후리고 욕심나는 물건이나 요령껏 훔쳐내는 등 온갖 못된 짓이나 골라서 하는 불량한 족속인 듯 싶었다. 아따, 시방집이 딱 맘에 들어 부여잉. 그런 게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돈도 없고 곡석도 없은 게 이 내 몸을 하룻밤만 딱 재워주면 그 값으로 닭 한 마리 내 거저 죽었소잉. 닭장사가 찰순에게 눈짓을 실실 찔끔거리며 온유월 녹아 흐르는 단 물력같이 슬슬 엉기며 하는 소리였다. 뭐라? 시방 뭐라고 했나요? 하룻밤 재워주면 닭 한 마리를 거저 주겠다고? 그 소리에 찰순의 두 귀가 번개불 맞은 듯 번쩍 트였다. 먹을 것 없는 이른 봄날에 황소 같은 점돌은 신혼 초기라서 그런지 찰순에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발정난 사나운 수캣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고 그런 정도를 상대하느라 기력이 허해 자꾸 허기가 나던 찰순은 정말 씨암탉이라도 한 마리 마늘씨에 인삼약초 잔뜩 집어넣고 가마솥에 장작불 지펴 푹 고아서 한 사발 쭉 들이켜고 싶었던 것이다. 뭐요 시방? 삼을 재워주라니 냈지 해보시오. 저 아래 동네선 알아보시오. 빨랑 가시오. 점돌이 험악한 얼굴로 뜨악하게 닭장사를 눈을 치떠보고 발끈 성을 내며 사납게 소리쳤다. 내심 점돌은 찰순에게 살래살래 눈독을 들이며 엉기는 닭장사가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찰순이 순간 사납게 막아섰다. 오메 시방, 닭깨기 먹는단디 그걸 마다고 해라잉. 이거 뭐시오? 닭깨기 묵어본 지가 그 언젠디? 시방, 뱃속에서 닭깨기가 어떻게 생긴 뭔 물건이냐고 물어보고 난린디. 한 집안을 책임질 사내대장부가 되어갖고 무능어 계시리. 찰순의 말을 들은 점돌이 화가 불끈 치밀어 올랐다. 이 꼬막속 같은 방 한 칸에 손님을 어떻게 들인단 말이오 시방? 점돌이 부하가 치밀어 맞고함을 쳤던 것이다. 방이 문제겠소. 시방 거 뭐시냐? 저 그 닭괴기가 문제제. 서방이라고 만판 무능해갖고 에이 그 돌대가리 미련퉁이 저 그 삼박 귀퉁이에 비온 날 어기적거리고 친구어자고 돌아댕기는 시커먼 두꺼비 놈하고 기나 딱 묻으란 깨라. 인자 날 풀리면 마당으로 헛박 기어나올 텐께라. 고운 얼굴에 눈심지를 삐침으로 잡아그리고 오두방정을 떨며 사납게 덤비는 찰순의 그 고집에 결국 점돌은 나가 떨어졌고 급기야 닭장사는 점돌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기로 했다. 물론 제일 살지고 토실토실한 암탉을 잡은 대가로 말이다. 이윽고 밤이 왔다. 점돌이 닭모가지를 비틀어 잡고 찰순이 가마솥에 마늘 듬뿍 넣고 푹 삶아서 맛있는 닭백숙을 쏘아놓고 셋이 호롱불 켠 방 안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그런데 이제는 술이 문제였다. 이런 고급 안주에 술이 없다면 얼마나 섭섭하리인가. 그들은 이른 봄밤에 닭고기에 술을 마시며 노닥거리는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것이었다. 딱 계기분께 술 생각나네 시방. 누릇누릇 익어 기름기가 자르르 살이 툭툭 터진 닭고기를 보고 닭장사가 여우 눈빛으로 실실 찰순을 흘깃거리며 눈웃음을 치고 단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그러고 본게 울집이 좋은 술이 있긴 있지라. 찰순이 뭔 생각을 했는지 대뜸 말했다. 시방 뭔지 시사 때 쓰려고 애껴둔 거 말하는 건가? 점돌이 깜짝 놀라 나서며 말했다. 산 사람이 묻고 좋아야지. 죽은 사람이 주면 뭐단다. 찰순이 탱자가시처럼 톡 붉어진 야문 소리를 하더니 불이 나게 방문을 열고 나갔다. 잠시 후 그 아끼고 아껴놓은 술을 부엌에서 찾아들고 들어왔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라 대번 달려들어 저 눈치 없는 찰순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패대기를 치고 싶은 점돌이였으나 자신도 먹고 싶은 심정이라 다음에 어찌 되겠지 하고 겨우 꾹 눌러 참았다. 한 잔, 두 잔, 고기에 술이 들어가니 분위기가 한껏 좋아졌다. 셋은 녹작지근한 취기에 물큰 젖어들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닭장사는 흉악한 그 속으로 찰순을 마음에 온통 잡아두고 어떻게 후릴까만 요리조리 잔머리를 굴리며 온갖 시커먼 궁리를 하고 있었다. 요리조리 한참 궁리를 하던 닭장사가 언뜻 말을 냈다. 아무래도 먼저 저 우락부락한 산돼지 같은 주인 점도를 찰순에게서 멀리 떼어내어야 일이 될 것 같았다. 주인 양반, 자, 우선 술 한잔 받으셔. 내가 요 닭다리 큰 놈으로 들고 뜯어불고. 근데 내가 닭장시를 해본 게 참 벌이가 좋더란 말이요. 닭장사가 술을 부어주고 닭다리를 푹 찢어 점돌의 손에 쥐어주며 눈치를 살피면서 말했다. 참말이요? 그렇게나 좋은 것이면 나도 한번 해봅시다잉. 한 손에 커다란 닭다리를 들고 술을 받는 점돌은 대번 귀가 번쩍 트였다. 찢어지게 궁색한 살림에 무얼하면 못할까 싶었다. 얼핏 보기에도 곰처럼 미련하게 생긴 주인이 여지없이 생긴 것과 똑같이 속도 모르고 얼씨구나 하고 달싹 엉겨오자 닭장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능구렁이처럼 능청스럽게 말했다. 자, 또 술 한잔 받아불고. 그런게 머리 좋은 춘 양반 말이에요. 한번 맞춰보시오. 닭 한 마리 시냥 주고 사서 단양을 받으면 민양이 남겠소. 닭장사가 술을 권하며 넌지시 물었다. 두 냥이지라잉. 점돌이 싱겁다는 듯 대뜸 말했다. 얼카님, 그럼 10마리 팔면 민양 남겠소. 닭장사가 실웃음을 입가에 베어물고 말했다. 10마리? 한 마리에 2냥인께 2냥 더하기 2냥 4냥에 또 2냥에. 점돌이 뭉툭한 손가락을 들어 세물했다. 아따 저 오사를 하네. 미련퉁이 그것을 얼른 못해라. 20냥이제. 아이고 저 미련퉁이. 에이고 대고대 팔자야. 저런 걸 서방이라고 믿고 평생을 살아야 하니. 에이고. 점돌의 꼴을 보고 있던 찰순이 벌겋게 술에 취한 얼굴로 답답한 가슴을 치며 사납게 막말을 했다. 그래, 스무냥이지. 내가 세민들이어서. 근데 너 시방 뭘 하겠냐? 손님까지 있는데 그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하는 말버릇정 말이가 그거 뭐냐? 닭 세레브로 잡건 시발라무 그 주둥아리를 오늘 어장 내버려 시방. 자존심이 잔뜩 상한 술에 취한 점돌이 찰순을 사납게 도끼눈을 뜨고 바라보며 벌떡 일어나 덤벼들어 후려칠 기세로 말했다. 아이고 곰탱이보다 더 미련해갖고 거 주먹만 내세우면 무엇을 할 거여. 사방에 여우늑대가 득실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려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사제. 이놈 머리가 말이여. 찰순이 되려 점돌의 머리를 주먹으로 툭 윽박지르며 말했다. 아따, 또 내이간에 전 닭깨기 고급 술 먹고 부부싸움 하면 쓰겄어. 지금 허벌나게 중요한, 진짜 허벌창나게 중요한 장래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찰순과 점돌이 내간에 한바탕 치고받고 심각하게 무시무시한 내전이라도 벌릴 그 사이를 닭장사가 잽싸게 끼어들며 말했다. 아따, 그랬지. 겁나게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심각하게 나누는 중이었는지 시방. 점돌이 찰순에게 향한 맵싼 눈빛을 풀고 닭장사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한참 심각하고 그랬지라잉. 찰순도 속으로 아차하며 슬그머니 맞장구를 치고 들었다. 자, 제비들 머리가 좋으니까 잘 생각해보시오. 너무 일 나다니고 땅 파봤자 하루에 겨우 2냥이야. 근데 나는 하루에 닭 10마리도 팔아. 이러니 어떻겠소? 닭장사의 말에 귀가 솔깃한 점돌은 욕심이 마구 불 끌 듯했다. 그 소리를 들은 찰순 또한
돈이 눈에 번이 보이는 듯했다. 그랑께 맨날 구들짝만 짊어지고 드러누워 있지 말고 당신도 닭장사나 한번 나서보지 그라요? 한바탕 내외간에 피 터지는 내전을 벌이려다 말고 닭고기를 맛있게 뜯어먹으며 술을 마시던 찰순이 나서며 말했다. 그렇지. 그래야. 나도 시방 그걸 생각하고 있는 참인디. 그거 참 닭장사 할 수만 있다면야. 점돌이는 당장이라도 닭장사로 나서고 싶었다. 돈 많이 벌어 저 어여쁜 찰순이랑 아들, 딸 많이 낳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다. 좋아 분자잉. 아빠 겁나게 좋아 분자잉. 자, 또 술 한잔 받아불고잉. 내가 본캐로 주인 양반 하관이 넉넉한 것이 영판 부자관상을 타고났소잉. 그렇게 내일 시범적으로라다가 닭장사 한번 마셔보시오. 내가 그 닭 10마리 죽었어. 근데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당 본전 신양은 내가 차지하고 두냥은 주인 양반이 차지하게 하겠어. 자, 어떻소? 술을 마시고 점돌에게 술을 부어주던 닭장사가 그 자리에서 대번 허락을 했다. 이제나 저제나 조마조마 틈을 노리고 있던 닭장사는 의도하던 대로 점돌이 걸려 들어오자 때는 이때다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닭장사를 점돌에게 들려주었다. 닭장사는 애잔한 사람 후리고 다루는 데는 나름 타고난 재주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불량한 자기 탐욕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이든 어떻든 간에 그쪽으로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작자가 덜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었는데 닭장사가 그런 분이었다. 닭장사의 시꺼먼 속을 도무지 알 리 없는 점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닭 한 마리 팔면 돈 2냥을 거저준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었다. 오메 그래라잉. 그만 시방 참말이게라. 술이 얼큰하게 얼은 점돌이 순간 재기를 의심하며 만년의 한바구음을 베어물고 닭장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끼 말 조심해. 시방 이 양반은 인생도 별로 안 산 것 같은데 맨 거짓말하는 놈만 상대하고 살았는가? 내가 거짓말을 하면 성을 가려. 시방 내가 저 날저종놈의 새끼들한테 돈 다 뜯게 불고 묵고 살 것이 없어서 닭장시를 이렇게럼 하고 댕긴디 실상은 이래봬도 전준이시 15대 왕손이야 시방. 닭장사가 쐐기를 박아가며 제법 사납게 매운 소리를 했다. 아마 그래요?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하늘같은 상간마마 핏줄인디 울들 같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겠소잉. 좋소. 그렇다면 내일 아침 내 나서버리다. 이게 웬 떡이냐 싶은 점돌이 그 자리에서 대번 약조를 냈다. 아따 참말 닭장사 양반 고맙소야잉. 그 은공을 못으로 갚는다냐. 찰순이도 기뻐 맞장구 치며 말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부자 되어서 갚으면 되지. 닭장사가 백여호 눈을 뜨고 찰순을 바라보며 눈을 찡긋거리며 말했다. 셋은 기분이 좋아 나머지 술을 한 방울 남김없이 나눠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점돌은 새벽 일찍 일어나 찰순이 해준 아침을 어젯밤 남은 닭국물에 말아 배불리 먹고 그 닭장사의 지게를 짊어지고 여기저기 동네를 다니며 닭사시오를 외며 닭장사를 하러 가는 참이었다. 젠걸음을 걷는 점돌은 자꾸만 신바람이 났다. 그즈음 점돌의 집에서는 심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집주인을 닭장사 보내놓고 늦게까지 이부자리에 누워있던 닭장사는 아랫목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찰순을 마른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자꾸 흘깃거리면서 저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궁리를 하며 슬금슬금 농을 걸고 있었다. 푹 삶은 닭백숙도 좋겠고 얼큰한 닭볶음도 좋겠고 그것도 아니라면 찰떡도 좋겠고 개떡도 좋겠고 녹두부침이나 굴 넣어 지진 파전도 일품일 것 같았다. 아니 그냥 매운 고추에 보리밥이라면 또 어떠랴. 닭장사가 실눈을 뜨고 배시시 쪼개며 꼴깍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내 생전에 이렇고 이쁜 촌색시는 처음이시 그랴. 닭장사의 그 말에 찰순이 기분 좋은 듯 말했다. 뭐라?
내가 그라고 이쁘요? 찰순이 혹하며 엉기는 말에 닭장사는 여우 같은 웃음을 입가에 잔뜩 베어물고 말했다. 그러지. 그렇고 말고 내 생전에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네 그래야. 닭장사가 실눈을 뜨고 찰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메 그래라잉. 그러면 참말 내가 이쁘긴 이쁜갑소잉. 얼마나 이쁘요잉? 찰순이 엉기며 말했다. 한양당 못 가봤지? 한양땅에 가면 천하 미세 황진이가 있는데 저그 봄에 피는 복숭아 꽃이요. 그 황진이가 천하의 사내들을 다 가지고 놀아. 그냥 그 얼굴 한번 보면 사내놈들이 어지을 질질 쌈시로 다 나가 떨어져. 거짓말 쩍한 붙이면 시비가 시방 그보다 쩍한 더 이뻐본다께. 닭장사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했다. 오매매 참말로 그라요? 찰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근데 어쩔 거나 여기 총구석서 썩어버리면 집이 인물이 아까워서 참말로 어쩔까이. 참말로 이 미미 아프네. 닭장사가 능글맞게 말했다. 아인 그라요? 그라고 좋단 말이요? 글문 어디서 썩어서 좋겠소야 한번 말을 보쇼. 찰순이가 혹하고 달려들며 속도 모르고 닭장사에게 착 엉기며 말했다. 진짜로 모를까이. 행사 모를 것이지. 내가 쪼까만 진짜 쪼까만 가르쳐줘 볼까? 닭장사는 족제비 웃음을 흘기며 이부자리 속에서 침을 꼴깍꼴깍 삼켰다. 그럼은 한번 가르쳐줘 보시오잉. 찰순이 안달이 난 듯 말했다. 근데 그것이 쪼깐 비싸. 그것이 투냥은 내 샀을 것인데. 닭장사가 실웃음을 베물고 말했다. 뭐? 두냥이라? 어째서 그래요? 불쌍한 없는 사람한테. 찰순이 놀란 눈을 뜨고 슬그머니 닭장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직업이 장사친디 세상에 공짜가 있단가? 닭장사가 탁 막아서며 능청을 떨었다. 그래도 쪼까 가르쳐 주시오. 안 돼요. 내 생전에 공짜 장사 해본 적이 없어. 애원하듯 착 엉기고 드는 찰순을 닭장사가 능글맞게 박아세웠다.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닭장사가 찰순의 눈치를 백여우 먹이 노리듯 슬금슬금 살피다가 말을 이었다. 근데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 무엇이요 그것이? 찰순이 대번에 착 엉기며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시비 꼭 알아서 쓰겠어? 닭장사가 능청스럽게 비비 꼬며 말했다. 아따 간질나게 어째 그러쇼. 사내대장부가 되어갖고 자꾸 쪼잔하게 자껏 하기 싫은 그만두쇼야. 찰순이 닭장사 눈치를 살피며 은근슬쩍 그러나 제법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속으로는 정말 그만두면 어쩔까 하면서 말이다. 그럼이 내 딱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 안 받고 하는 장사 한번 해볼란디 말이야. 천색씨가 하도 이쁜 게 말이야.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란가? 뭐 소원이라? 툭 까놓고 말해보쇼. 자꾸 건질나게 하지 말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한 박 다 들어줄 텐게. 찰순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닭장사를 바라보며 시원하게 말하며 다그쳤다. 참말인가? 참말이지 그럼. 거짓말이겠소? 찰순이 대차게 옹이를 박아 말했다. 그런 말이야. 그 입 좀 여기다 살짝이 맞춰줘서 그럼 내 죄다 가르쳐줘 볼란게. 닭장사가 눈을 찔끔 감고 찡긋거리며 제 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메 이 양반이 시방 뭐여 징그럽게. 그거 뭔 소리단가. 놈의 임자 있는 각시한테 시방. 이 양반이 늦잠을 자도 닭을 내줘서 내 그냥 뒀더니 참말로 못 쓰겄네 시방. 내 서방은 닭장사 나가서 돈을 번가 못 번가 모르겠는디 헛소리 그만하고 이 빗자루 몽댕이로 겁나게 탁
쎄레 불기 전에 얼른 일나쇼이. 찰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기겁을 하고 소리쳤다. 어미 시방 사람 잡겠니? 그 역시 사람에는 팔자가 있어. 천상지비는 여기 총구석에서 평생을 팍팍 썩어버려야 할랑갑소잉. 닭장사가 찰순이 대번 엄동설 안에 찬물 바가지를 엎지르고 달려드는 소리를 하자 목 안으로 기어드는 언소리를 했다. 됐슨 깨라. 얼른 일어나쇼. 누구 알면 큰일 나겠어. 찰순의 말에 닭장사는 개각이 다 허사가 된 것을 알고는 내심 속으로 끙 앓았다. 닭장사는 낙심한 군뱅이 모양새로 어기적 일어나 세수를 하고 들어와 밥을 먹고 집 안팎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저걸 알리에 힘으로 눌러 어장을 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벌건 대낮에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긁어 부스럼이 될까 싶어 결정적인 기회를 노리며 꾹 눌러 참고 있는 닭장사였다. 따뜻한 볕이 드는 토박마루에 나와 앉아 성난 고양이 눈을 뜨고 있는 찰순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저녁때가 되었다. 그런데 여태껏 점돌은 돌아오지 않았다. 욕심에 닭을 다 팔려고 그곳에서 50리 밖까지 나갔다가 밤을 맞이했던 것이다. 닭은 모두 3마리가 남아있었다. 벌써 14냥은 제 것이라고 생각한 점돌은 흐뭇한 기분으로 근처 주막집에 들러 국밥에 탁배기 한 잔을 사 먹고 거기서 자고 내일 아주 닭을 다 팔고 집에 들어갈 속셈이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물려오고 밤이 이슥해도 닭장사 나간 점돌이 돌아오지 않자 찰수는 걱정이 되었으나 별 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찰수는 닭장사와 함께 단둘이 저녁밥을 먹고 한방에 등잔불을 켜놓고 우두커니 앉아 점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암만 해도 오늘 밤은 안 올랑개빈디. 그냥 잡시다. 아이고 나 겁나게 졸리요. 이리저리 찰순의 눈치를 살피며 기회만 엿보고 있던 닭장사가 점돌이 밤이 깊도록 나타나지 않자 하늘이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이로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곧 오겠지라. 찰순이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말했다. 집이 서방님이 돈 많이 벌어올 텐께 걱정 말고 잡시다잉. 닭장사가 찰순을 달래며 마른 침을 꿀꺽 다시면서 말했다. 아따 시방 조금만 더 있다 가라이. 잠깐만 먼저 자시오잉. 찰순이 순간 신경질을 부리며 눈을 흘기면서 말했다. 어미 사람 잡겠니? 그럼 나부터 잠깐 놀라이. 닭장사가 방문 쪽에 이부자리를 깔고 벌렁 누우며 말했다. 닭장사는 마른 침을 꼴깍꼴깍 다시면서 찰순이 자리에 눕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 찰순이 기다림에 지쳤는지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닭장사와 찰순은 한방에서 각자 이부자리 속으로 들게 되었던 것이다. 낯선 사내와 단둘이 한방에서 잠자리에 들게 된 찰순은 잠도 오지 않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눈을 말똥거렸다. 실은 찰수는 닭장사가 아침에 했던 말이 내심 하루 종일 궁금하기도 했던 것이다. 아니 그란디 내가 어디 가면 이 팔자가 쫙 피겠어? 찰순이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닭장사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쯤에서 찰순을 사납게 붙잡아 올라타고 힘으로 사정없이 찍어 눌러 아예 어장을 내버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닭장사가 바삭바삭 타는 입맛을 순간 달게 쩝 다셨다. 성급하게 덤볐다가 일이 잘못되어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아니 되었다. 힘으로 무조건 빼앗는 것과 제 스스로 못 이긴 척 안겨오는 것의 결과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진 가시밭길 같은 세상사의 달코 다른 백려우 같은 닭장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렇게 여놈만 짝 맞춰보면 다 야그가 될 텐데 그랬었네. 닭장사가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옳다구나 하고 제 입술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아따 사내대장부가 불결하게 그 말이 뭔 말이다요? 찰순이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말했다. 아따 사내 대장분께 그러제잉.
여기다가 시원하게 뽀뽀하면 딱 해줘보면 될 것인데 말이에요. 백여우 같은 닭장사가 입술을 쪽쪽 빨며 입맛을 다시고 말했다. 그럼 딱 한 번만이요. 어라? 드디어 찰순이 닭장사의 꼬임에 걸려드는 찰나였다. 찰순이 말하면서 어둠 속으로 그 앙큼한 입술을 슬그머니 건네오고 있었다. 어메, 어디요 시방, 어디만큼 온다냐? 닭장사가 비스듬히 일어나 찰순 쪽으로 입술을 쏙 내밀었다. 찰순이 이부자리 위로 나온 입술을 쏙 내밀고 닭장사의 입속으로 쑥 들이밀었다. 햄이 오다 마네 그랴. 헤헤, 더 야물게 좀 하란께. 닭장사가 엄살을 떨며 말을 마친 순간 잽싸게 찰순의 머리를 두 손으로 번쩍 낚아잡고 입술을 사납게 쪽 훔쳤다. 오메 아파라. 아 이것이 무엇이단가라. 아이고매 나 더는 못하겠은께 쫓아 내부기 전에 얼른 말하쇼이. 찰순이 버럭 화를 내며 손으로 제 입술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그럼 알았어. 여기서 백리밖에 가면 큰 거울이 있어. 현감 나리가 사는 곳이지. 내가 거기다가 시방 주막집을 하나 사놨는데 집이가 가서 딱 주인이 되어버리면 사내들이 허방방 몰려와서 금방 돈방석이 안내 그랴. 그것이 시방 참말인가라? 돈 이야기에 귀가 솔깃한 찰순이 말했다. 그렇다니까. 돈으로 방석을 해 앉아 산다니까. 좋은 물건은 다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세민하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온갖 사내들과 어울려 세상답게 살자잉. 이런 산 중에서 일만 험시로 끼니도 굶어감시로 좋은 인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뭐 할란가? 글씨 그것이 참말이제라잉. 돈방석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찰순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이 산골에서 미련퉁이 점도를 믿고 죽도록 일을 하고 살아보았자 굶기만 안 하면 다행일 뿐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찰순은 말로만 듣던 부유와 호화가 넘실거리는 큰 고을로 나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대번 가슴에서 불 끓 듯했다. 그런데 닭장사가 그렇게 해준다지 않는가. 일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에 빠진 찰순이었다. 믿기만 하면 끝난단께. 그 주막집도 집이 앞으로 다 줄 것인께. 닭장사는 그렇게 말하며 슬그머니 다리를 찰순 쪽으로 갖다 댔다. 오메 이것이 시방 무엇이단가라. 찰순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닭장사의 다리를 사납게 걷어차면서 말했다. 어미미 엎어라. 아이고미 아이고. 닭장사는 어디가 부러진 듯 엄살을 부리면서 잠시 후 다시 태연하게 찰순의 다리에 다리를 갖다 얹었다. 오메 이것이 무엇이단가라. 찰순이 이번에는 훨씬 부드러운 태도로 슬그머니 다리를 피하며 말했다. 에헤이, 처음이 어렵지 괜찮단께. 서방이 하나 생기면 그것이 다인 것 같아도 둘만 보면 셋, 넷, 다섯, 여섯, 열, 백, 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여. 여자들 절존이 뭐니 하는 것은 양반놈이 지 각시안 뺏기려고 만든 것에 불과하단께. 인생사 팔자 고치기 마음먹기 나름인 것이여. 닭장사는 슬슬 구슬리며 착 엉기고 들었다. 아따 참말 유식하기까지 하여잉. 찰순은 이제 닭장사의 수작에 자신도 모르게 그새 절반 이상이 벌렁 넘어져 허물어내리고 있었다. 전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온 탓에다가 나이 어린 찰순은 닭장사의 허황된 말을 구분해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천자문의 명심보감 사서삼경을 다 읽었어. 이래 봬도 유식 빼면 시체제이. 닭장사는 슬그머니 손을 뻗어 찰순의 가슴께를 은근슬쩍 더듬었다. 찰순은 움찔하였으나 이내 순순해졌다. 닭장사의 손에 찰순의 도드라진 젖무덤이 물큰 잡히었다.
닭장사는 아래로 아래로 손을 더듬어 내려갔다. 찰순이 짧게 신음을 토해냈다. 피 뜨거운 젊은 찰순도 그새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어느새 벌써 확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 다음은 닭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였다. 다음날 정오 무렵 닭을 다 판 점돌이 빈 지게를 쥐고 기뻐서 곰작골로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손에는 참빗에 작은 명경까지 사들고 가는 중이었다. 스무냥을 벌었으니 눈 딱 감고 찰순을 위해 배짱 좋게 그중 단량을 썼던 것이다. 점돌은 쌀이대문을 들어서며 개선장군처럼 크게 외쳤다. 어이 나다. 내가 돌아왔다. 그런데 사위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어이 나다. 내가 돌아왔다. 점돌은 다시 크게 외쳤다. 그런데도 너무나 고요했다. 점돌은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방문을 왈칵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부엌에 있나 하고 찾아보고 한달음에 달려가 뒷감까지 뒤져보았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순간 점돌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참빗이며 명경이 땅바닥에 떨어져 흩어졌다. 어미, 설마 이 찢어 죽이려는 놈들이. 그제야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깨달은 점돌은 넋이 나간 듯 두 다리를 뻗고 마당에 턱 주저앉아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으악 선 비명을 토하고 울부짖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점돌은 그 뒤로 닭장사를 하며 돈을 벌면 술만 마셨다. 술이 취하면 제 계집을 원망하며 서리서리 맺힌 업분을 풀 길이 없어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때뿐이었다. 어느 날 점돌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술에 취해 죽었다고도 하고 큰 고을 기생집에서 몸을 팔고 있던 찰순을 붙잡아 칼부림을 해 관가에 끌려갔다고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점돌이 살던 그 다 쓰러져 가던 텅 빈 오두막집에서는 밤만 되면 사내에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여인의 절규하는 처절한 비명소리에 닭들의 울음소리가 났다. 그런 밤이면 별도 달도 구름 속에 얼굴을 묻어버리고 스산한 바람만이 황량한 빈집을 쓸고 가는 것이었다.